서울 연방의 하늘은 늘 깨끗했다. 미세먼지조차 통제된 도시 리짜이밍이 만든 새로운 질서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 아래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다. 표면적으론 안정과 평등이 자리했지만 그 속엔 보이지 않는 불평등과 두려움이 흐르고 있었다. 정부는 매년 같은 문구를 발표했다. 서울은 규제될수록 안전하고 통제될수록 평등하다. 그 문장은 시민들에게 암묵적인 진리를 심어주었다. 통제를 받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곳에 산다는 뜻이었고, 규제지역이란 곧 최고 입지, 즉 국가가 선택한 특별한 땅을 의미했다. 서울의 중심 강남 서초송파는 오랜 세월 규제지역이었다. 리짜이밍 정부는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통제라 설명했지만 실상은 엘리트층의 성역이었다. 이 지역의 거주권은 국가가 직접 부여했다. 공익기여자 인증제라는 이름 아래 정부 정책에 협조하거나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물만이 규제지역 거주 자격을 얻었다. 이들은 국가가 인정한 도시 엘리트로 분류되었고 그들의 주거는 시장 논리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세금 혜택, 재산보호, 자녀 교육 특권까지 따라붙었다. 한 도시 경제학자의 말처럼 서울의 규제는 곧 엘리트 구역을 표시하는 지도다. 규제 표식이 찍힐수록 그곳의 가치는 천문학적으로 오른다. 결국 규제는 억압이 아니라 특권의 상징이 되었다. 도시의 경계선이 점점 명확해졌다. 강남 서초송파는 국가의 품 안에서 보호받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점점 비규제 구역이라 불리며 사실상 방치되었다. 그곳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대부분 한때 서울 중심에서 일하던 중산층이었다. 이들은 규제 지역의 주택을 살 자격이 없어 외곽으로 떠나야 했다. 외곽의 현실은 참혹했다. 교통망은 낙후했고 공공시설은 부족했다. 아이들은 2~3시간을 통학해야 했고 부모들은 새벽부터 도시로 향했다. 경제학자 박세주는 이를 도시 내 분리사회라 불렀다. 서울은 하나의 도시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두 개의 나라다. 하나는 규제된 천국,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빈곤이다.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재산 가치는 급속히 하락했다. 서울 중심이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상승할 때 그들의 집값은 해마다 떨어졌다. 리짜이밍 정부는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 규제의 칼날은 투기꾼을 넘어 평범한 실수요자에게 향했다. 이제는 단 한 채의 집을 사려 해도 국가의 허락이 필요했다. 소득, 직업, 세금 납부 실적은 물론 정치적 성향까지 심사 대상이었다. 정부는 이를 사회적 신뢰도 평가 시스템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1주택자조차 국가가 정한 규격을 벗어나면 집을 살 수 없었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리짜이밍 정부는 냉정했다. 투기꾼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실수요자조차 욕망을 버려야 한다. 이 정책으로 인해 청년층은 더 이상 집을 꿈꾸지 않았다. 부모 세대의 부동산은 상속세로 흡수되었고 청년들은 임대시민으로 분류되어 국가가 정한 임대주택에서만 거주할 수 있었다. 리짜이밍 정부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 주택을 통한 자산 증식 행위는 불법이다. 이른바 주거정의법이었다. 이 법 아래서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으로 분류되었다. 집을 사고 팔며 이익을 얻는 행위는 경제적 반역으로 규정되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말했다. 집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타인의 고통 위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그러나 그 법은 시장 경제의 뿌리 자체를 흔드는 선언이었다. 노력으로 모은 돈으로 집을 사도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은 세금으로 모두 환수되었다. 결국 국민들은 소유의 개념을 잃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깨끗한 국민으로 칭송받았다. 시간이 흘러 국민의 80% 이상이 국가 소유 임대주택에서 살게 되었다. 임대료는 정부가 정했고 주소를 옮기려면 행정허가가 필요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사를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국가형 주거안정 프로그램이라 불렀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조용한 감옥. 사람들은 매달 국가에 임대료를 납부했고 국가는 그 돈으로 또 다른 임대주택을 지었다. 자유시장은 사라졌고 부의 흐름은 완전히 국가의 손에 들어갔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통제자본주의의 완성이라 불렀다. 사유재산은 존재하지만 그 실질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에필로그 리짜이밍의 주거 정의가 남긴 것. 리짜이밍은 퇴임 직전까지도 자신이 만든 정책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국민은 누구도 부동산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모두가 평등하게 임대주택에 살며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쉼터가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알고 있었다.
그 평등은 빈곤의 평등, 그 안정은 자유의 부재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서울은 더 이상 꿈의 도시가 아니었다. 누구도 자유롭게 살 수 없고 누구도 스스로의 공간을 만들 수 없는 도시.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집을 가진다는 건 욕망인가 권리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통제된 도시의 어두운 하늘 아래서 여전히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